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003년에서 2008년도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실제 그 5년 동안 약 87%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70% 이상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참여정부 때에도 부동산 투자 갖고 더 이상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경매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03년에서 2008년도에 경매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해서 최근 들어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물건은 4천만 원을 투자해서 4억을 벌었던 물건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서울 송파구 거여동입니다. 거여동. 그 삼천 뉴타운 지역이었고요. 이 삼천 뉴타운 지역 중에서도 이 강남권에 있는 유일한 뉴타운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거여동 234의 78번지 206호 화인빌라입니다. 화인빌라. 감정가는 1억 1천만 원인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 저감이 돼서 2,200이 빠지면 8,800만 원부터 이게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이 최저 매각 금액에 2004년도 3월 22일 날 응찰자 수는 2명이었고 낙찰 금액은 1억 1,130. 최초 감정가보다 살짝 높여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경민 접니다. 제가 낙찰을 받았고 등기 권리를 보면 1996년도 4월 15일 이때 저당권 설정을 했던 금융기관이 있는데 사땡땡이라는 분하고 여기 세대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세대주들이 이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도 늦어요. 그래서 소위 경매사건에서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물건은 경매사건 중에서도 아주 평이한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북위례입니다. 북위례고 여기가 거여 마천 뉴타운 지역 중에 거여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2-1구역과 2-2구역.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이 2-2구역입니다. 이 5호선 여기 거여역과 마천역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가 매우 좋은 그런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여동 234의 78번지 206호인데 저희가 3년 뒤에 팔았습니다. 3년 뒤에 2007년도 4월 25일 날 매매를 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처분을 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거 얼마 주고 샀죠? 1억 1,130을 주고 사서 3년 뒤에 5억 2천을 받은 겁니다. 5억 2천을. 그러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이미 2020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대략 15억 정도 갑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 13년 정도 더 가지고 계셨으면 한 10억 정도 더 벌었을 텐데 그러면 이걸 더 가지고 계시죠. 제가 만약에 2007년도에 사서 2007년도에 팔고 제가 아무것도 안 샀다고 하면 아마 저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저는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더 많이 경매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분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낙찰가는 1억 1,130만 원이었고 대출금은 그때도 LTV, DTI 규제는 있었습니다. LTV 60% 계산해서 6,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자기자본 들어간 건 4,930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취득세 그리고 이사비용, 수리비용 합쳐서 850. 그러면 4,930만 원하고 850만 원을 두 개를 더하면 5,7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어져 있는 상태에
대출을 60% 받았으니 전세 들어올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월세로 세팅을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턴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들어간 돈은 5,78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니까 3,780만 원이 되겠죠. 실제 투자된 금액은 3,7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보증금을 왜 2천만 원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 받은 건 그때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까지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근저당권이 있어도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가지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이하인 2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도 호가 5억 2천, 매도 호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보신 것처럼 5억 2천에 실제로 매매를 한 겁니다. 이 참여정부 때는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금액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물론 집합건물에 한해서. 보시면 매도가는 5억 2천, 낙찰가 1억 1,130만 원이고요. 추가 비용은 왼쪽에는 850만 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낙찰 금액과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을 빼면 매도가에서 총 4억이 남습니다. 4억이. 그리고 왜 양도소득세가 0일까요? 1년 정도는 세를 줬고 2년은 제가 실제 거주를 했습니다. 전도 돈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0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수익은 4억이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총 투자했던 금액은 낙찰가에서 기본적인 비용 빼고 정확히 3,780만 원이 들어갔고 4억이라는 돈이 남았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정확히 1000%가 조금 더 됩니다. 1059%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매로 자기 돈 투자해서 3년 정도 지나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상품은 없습니다. 오로지 경매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물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물건을 팔고 그리고 나서 강동구에 가서 지하 상가를 하나 사게 됩니다. 여긴 길동 454-1번지입니다. 그리고 일성하이츠 오피스텔이고요. 지하입니다. 지하. 감정가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유찰이 되고 6번 만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2억 한 4천 정도, 2억 3,700에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등기 권리사항을 보시면 2002년도 10월 15일 날 외환은행에서 13억 채권 최고액을 잡았고 원금은 대략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땡땡이라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2002년도 10월 15일 근저당이 있는 줄 알고 전입을 한 겁니다. 즉 이분도 경매 사건에서 얘기하는 대항력이 없는 분입니다. 실제 그 월세를 내고 PC방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이 물건의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8차선이 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강동역이고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곳들은 전부 상업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유흥시설이 굉장히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이 PC방에 사람이 늘 많은 상태였었고요. 이 물건은 정확히 3년 9개월 뒤에 5억 2천을 받고 팝니다. 제가 이 물건 2억 3,7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시면 2억 3,700에 제가 매입을 해왔습니다. 2억 3,700에 매입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판 금액은 5억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것도 한 2억 6천 정도가 실수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수익률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억 3,700에 대출을 80%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대출 기준은 있지만 상가에 대한 대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꼬마 빌딩이 소위 말해서 날아간다고 얘기하죠. 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지하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대출 금액도 8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은 4,8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1,100만 원, 강제집행 비용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집달리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달리 비용. 이제 처음에 그 임차인하고 보증 5천에 440 이렇게 했더니 그 비용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똑같이 5천에 440의 세를 놨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1,7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 4,800과 1,73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6,53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보증 5천만 원을 제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은 1,530만 원을 투자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수익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상에 제가 5억에 매도를 했다는 것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억 3,700에 제가 매입한 금액이고, 그래서 2억 6,300이 남고, 40개월 동안 임차를 400만 원씩 해서 1억 6천만 원 받고, 대출 이자는 45개월 동안 6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왼쪽에는 1,730만 원. 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세나 강제집행 비용은 이 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줍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은 3년 9개월 동안 3천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7,800만 원을 냈고요. 그래서 실제 매매 차익과 추가 수익 거기서 세금을 공제하니까 2억 3,7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투자된 금액은 1,530만 원이고 2억 3,770이 남으니 총 제 투자 수익률은 약 1,500%가 넘습니다. 그러면 3년 9개월 동안 1,530만 원 갖고 대략 한 2억 3천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 주식이 그럴까요? 채권이 그럴까요? 그냥 일반 부동산을 내가 매입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부 아닙니다. 경매였기 때문에 싸게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주택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상가까지 충분히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삼전동 물건입니다. 삼전동. 감정가가 4억인데 한번 유찰이 되면 20%가 빠지니까 8천만 원이 저감이 돼서 3억 2천이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거기에 문땡땡이라는 분, 저희 수강생이었습니다. 이 3억 8,500에 낙찰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가 4억짜리를 3억 8,500에 낙찰을 받아왔으면 취득세 정도, 이사비용 정도 아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첫 매각기일과 이 물건의 감정평가한 시점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3년 갭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그 가격 산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물건이고요. 바로 코앞에 9호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정확히 2년 뒤에 처분을 했습니다. 50만 원 빠지는 5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1억 1천만 원이. 그러면 나쁘지 않죠. 경매사건으로 1억 1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문땡땡이라는 분은 이 물건 하나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낙찰받으신 물건입니다. 이분이 낙찰받으신 물건. 제가 여기 이니셜로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명일동 신동아파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문땡땡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컨설팅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일동 신동아파트 8동입니다. 8동. 일단 지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가 8동입니다. 8동이고 고덕역 바로 앞입니다. 문 열면 바로 역사라는 얘기고요. 사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지도를. 앞에 배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배재고등학교는 자사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고덕
2, 3, 4, 5, 6, 7단지까지 다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미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한 곳입니다. 입주를 한 곳. 그리고 여기 외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전부 다 학원가입니다. 이마트도 있고 강동 경희대학교 종합병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첫 번째, 일단은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교통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사고와 외고가 있습니다. 학군도 좋습니다. 네 번째, 주변에 개발 사항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무조건 장기 보유입니다. 장기 보유. 이 물건 같은 경우가 4억 8천짜리를 4억 1520 주고 샀습니다. 4억 1520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11억 5천 정도. 그러면 이 문땡땡이라는 분은 아까 그 물건 사서 1억 1천 남기고 이 물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마천동 물건 하나 더 사게 됩니다. 이 마천동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가 감정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1억 9,500인데 1억 3,150에 낙찰을 받아오죠. 그러면 전 소유자 요 백땡땡이라는 분은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등기부등본 확인했더니 3억 1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위치가 어디냐? 보시면 제가 아까 낙찰받았던 물건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거여 마천 뉴타운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전에 마천 5구역, 성당구역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이 성당구역이 뉴타운으로 해제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의 평당 단가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즉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6천만 원만 계산해도 4억 8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3개를 해서 이미 가격대로 봤을 때는 17억, 18억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몇 년 만에 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매 사건을 계속해서 입찰하시고 참여하시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하셔서 입찰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명일동입니다. 명일동 이번에 3위 그린 아파트인데 감정가 5억 1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5천 3백에 낙찰을 받았고 한 땡땡입니다. 한 땡땡. 위치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여기 8동 거 신동아 낙찰을 받았고 저희가 601동과 502동도 낙찰 받아 온 겁니다. 502동을 낙찰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요게 작년 8월달 가격이 9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거의 더블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물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양천구 목동으로 가겠습니다. 목동. 감정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2억 2,200만 원인데 이분은 대금을 미납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2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80%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50%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던 물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대지가 9평에 건물 전용 면적이 18평이고 지하 물건이 아닙니다. 지상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러면 24평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목동입니다. 목동. 가격이 꽤 비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물건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광희동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2억 2,200만 원인데 2억 2,200에 20만 2천 원을 써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느냐? 한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받으면 더 수익이 크지 않겠느냐? 이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낙찰받은 시점은 2015년도 2월 2일 날이고 감정평가를 한 시점은 2013년도 4월 달입니다. 즉 2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세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 입찰 참여를 합니다. 그럼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역시 9호선입니다. 9호선이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일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전부 다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위치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 예, 요거는 단타했던 물건인데 지금은 이제 단타를 못 하십니다. 만일 단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단타를 하시게 되면 내년 6월 전에는 일반 세율로 계산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시고, 이 물건은 저희가 단타 물건이었는데 3억 5,300만 원인데 저희가 2억 5천 정도에 샀습니다. 한 땡땡이라는 분이 사셨고, 그리고 나서 결과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에 3억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즉 8천만 원이 남았고 당시에는 단타 매매가 40% 세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산동입니다. 다산동. 다산지구라고 얘기하는 그 다산지구 바로 앞쪽에 있는 부영 아파트입니다. 5억 1,600만 원입니다. 정땡땡이라는 분이 사셨고 3억 9,300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 온 겁니다. 물론 저희 수강생입니다. 3억 9,300에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팔았습니다. 4억 9,200만 원 받았습니다. 즉 9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40% 세금을 내고요. 40% 세금을 내면 한 60%가 남는 거니까 한 5,400이 단타로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다음으로 경매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 물건도 사게 됩니다. 일반 물건도 사게 되는데, 이 물건은 실제 제 겁니다. 제 거. 제가 보시면 1억 1,000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2014년도에 1억 1,000을 주고 매입했는데, 제가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 신청을 했고 2019년도 8월 6일 날입니다. 1순위 84제곱미터, 2순위 59제곱미터, 3순위는 77제곱미터. 제가 분양 신청을 했는데, 제가 요거 1억 1,000 주고 샀잖아요. 1억 1,000 주고 샀는데 제 감정 평가 금액은 1억 7,400입니다. 1억 7,400이고 이미 6,400이 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옛날에 33평형 요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4억 8천이고 제 추가 분담금이 3억 500만 원입니다. 3억 5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분양 신청 내역 84제곱미터라고 써 있고, 그리고 저는 분양 배정을 84제곱미터, 즉 34평형, 33평형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았고 분양가 추산액이 아까 4억 8천에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5억 6백이 됐고 제 분담금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에 제가 산 금액이 1억 1,000이었죠. 즉 4억 4천을 주고 사는 겁니다. 4억 4천을 주고 사는 건데,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택동이고 2구역입니다. 여기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방식은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갑니다. 주변에 그러면 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84제곱미터가 여기가 10억이고 한쪽은 11억 8천, 12억까지 갑니다. 저희가 대략 한 2024년 정도 입주인데 최저로 봐도 13억, 14억입니다. 제가 이거 4억 아까 4천 주고 샀거든요. 만약에 14억을 간다고 하면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남는 겁니다. 경매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서 낙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가서 금매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인지 몰라서 파느냐? 실제 외지 사람들이 몰라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일반 물건 다 매입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 구리시 뉴타운 지역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예전에 해지가 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동의서를 지금 진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해지됐던 지역이 다시 가격대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2020년도 8월 달에
1억을 주고 샀습니다. 1억을 주고 샀는데 그 물건이 여기 보시면 수택동 453이 13번지입니다. 요게 수택동 오른쪽에 보시면 수택동 요게 453의 13번지입니다. 453의 13번지고 단일평형입니다. 저희가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1억 3,900이 됐습니다. 지금 40%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의 경매 물건을 저희가 보러 갔다가 일반 물건을 매입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그래서 경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재개발 지역의 물건들을 매입하는 경우가 꽤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성만 좀 분석하시면 되거든요. 이 지역이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인근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걸 체크해서 보시면 이 지역에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경매 사건을 많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 10배 경매학교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분석까지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경매 사건을 통해서, 경매 공부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물건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 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게 매매 지수고 파란 게 전세 지수예요. 지금 이게 98년도부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나 전세 가격 지수 모두 다 우상향이죠.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는 우상향. 그럼 전국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전국으로 가시면 한국감정원,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매매가격 전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얘도 우상향이라는 얘기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그래프 주기를 보시면 다 우상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같은 경우 그리고 5대 광역시는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4만 8천, 4만 한 5천에서 8천 가구 정도의 공급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한 2만 7천 가구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만 한 7천에서 만 8천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게 건축 인허가 건수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 많아졌느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보면 건축 인허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을 비롯해서 향후 3, 4년 뒤까지 주택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공급량이 많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또 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도 가격이 오르고 또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얘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 속도가 언제까지 갈 거냐가 중요한데 향후 3, 4년까지는 충분히 전세 가격이 오를 거고 매매 가격도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다들 2030 세대들 특히 40대 이 가장들 같은 경우는 빚을 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현재 사오려고들 듭니다. 그런데 마땅한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매시장에는 작년 대비해서 주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자가주택도 물론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또 투자 목적의 주택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년 7, 8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물건을 잠깐 보시면 안땡땡이라는 분입니다. 안땡땡 저희 수강생입니다. 여기 용인 죽전입니다. 2019년도 3월 8일 날 죽전에 33평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3억 5,500만 원입니다. 3억 5,500만 원인데 저희가 3억 1,200 주고 샀습니다. 3억 1,200에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3억 2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3억 2천 들어갔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시점은 작년 2019년도 3월 8일이고요.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얘는 전세를 놨습니다. 3억 1천에. 3억 1천에 전세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가격은 전세 가격이 이미 3억 7천, 8천이 넘어갑니다. 이 물건은 1,000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주고. 물론 초기에 투자된 비용은 당연히 있죠. 대출도 받았습니다. 대출 받고 전세보증금 받아서 다 갚았습니다. 실제 이 물건에 투자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가격은 최근에 4억 6천을 찍었습니다. 4억 6천을 찍었는데 네이버에 보시면 매도 호가는 4억 8천에서 5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몇 배나 될까요? 이미 10배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구리 인창동으로 가겠습니다. 구리 인창동. 감정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보통은 1000매각길에 일반인들 입찰 참여 안 하거든요. 한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나 입찰 참여해야지. 예, 요거는 정말 초급자의 생각입니다. 실제 경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100% 입찰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약 5,400만 원을 1000매각길에 18명이 입찰 참여를 했고 저희가 5,4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약 4억 2,300. 그러면 요거 취등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억 한 4천 조금 못 들어갔습니다. 4억 한 3,500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6억대가 넘어갑니다. 지금 매도 호가는 7억이 훨씬 더 넘고요. 그럼 이 두 물건 갖고도 벌써 시세의 차익으로 따지면 이미 3억 5천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김포입니다. 김포. 예, 풍선 효과 때문에 당연히 김포나 파주가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고 들어간 겁니다. 3억 2,200만 원입니다. 근데 3억 1천 정도 주고 샀죠. 이번엔 법인 명의로 저희가 산 겁니다. 3억 1천 주고 샀는데 지금 가격대는 4억 4천입니다. 이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왜 샀느냐가 중요하겠죠.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장기업 바로 옆입니다. 안땡땡이라는 분이 사신 겁니다. 동일인이 산 겁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구리 물건도 잠깐 보시면 이 물건은 100%에 저희가 입찰 참여를 했잖아요.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에 별내선, 9호선 역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역사까지 거리가 300m가 채 안 됩니다. 초역세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건들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런 물건들만. 그리고 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물건도 하나 낙찰을 받으셨고 요번에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도 여기 보시면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후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2020년도 12월 달에 요번에 이제 입주합니다. 요번에 P가 2억 5천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여기가 3위주택 재개발입니다. 뉴타운에서 해지가 됐던, 뉴타운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서 해지가 됐던 곳입니다. 그 해지가 됐던 지역들이 다시 동의서를 진구합니다. 왜? 여기가 프리미엄이 2억 5천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고요. 여기가 이참에 1순위 청약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여기도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개발 지역이고 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편한 세상에 재개발 지역이 여기 또 있습니다.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사업성이 없었다고 판단됐던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이 다시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진구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감정가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에 1000매각기일에 11명이 들어왔습니다. 11명이 들어왔고 1억 2,400에 낙찰을 받았죠. 실제 이 지역에 가보시면 물건이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는 이 물건 1억 2,400에 낙찰을 받고 전세는
8,500만 원을 줬습니다. 8,500 줬고, 그러니까 정확히 4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투자금 대비 100% 이상의 수익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경매 사건으로 이런 물건, 재개발 지역이 예정되는 물건, 또 재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의 물건, 이런 지역의 물건들을 경매 사건으로 충분히 매입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공공재개발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요번에 신청한 지역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번동입니다. 번동. 강북구 번동. 이 강북구 번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대지가 4평에 건물 10평인데요. 감정가 7,6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나 갈까요? 요거 실거래 금액 다 있거든요. 국토부 들어가시면 실거래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이미 4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6천이 넘는다는 얘기고 실제 지하 물건 같은 경우도 대지집은 8평 기준 하면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실제 거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는 물건들 이런 거 입찰하시면 돼요. 100%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 이 경매를 공부하시면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물건, 재건축은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건 좀 힘들고 재개발 지역의 물건들을 사시면 됩니다. 이 공공재개발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앞으로는 이 재개발이 주택 공급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재테크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의 물건들, 특히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겁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려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투자하시지 마시고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인천, 경기 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권에도 재개발 지역들의 물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시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내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택을 산다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6억 원 이하면 1.1%의 세금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물건을 내가 경매로 낙찰받겠다고 하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예,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시작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입찰 물건은 웬만하면 지하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하를 하시게 되면 지상의 물건보다는 매입이나 매도나 이제 매도나 혹은 뭐 전세나 월세를 놓는데 조금 애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물건만큼은 그냥 지상의 물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라. 그러면 투자금은 한 2천만 원 이하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부동산은 다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물건이 이제 선별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투자를 처음에 크게 하시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그냥 작게 좀 시작을 해보시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물건들 그리고 조금 전에 강북구 번동처럼 거기가 148번지거든요. 예, 아예 제가 집을 얘기하는데 148번지 때 작은 물건들 이런 것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물건들을 처음에 해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재개발이 됐을 때 아까 제가 그 수택동에 빌라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물건들을 좀 많이 보셔라. 예, 그리고 저희 경매학교에서는 그런 지역들을 또 추천을 많이 합니다. 예, 실제 수익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당연히 가보셔야 됩니다. 낙찰받으려고 하는 물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 로드뷰나 위성지도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낙찰받은 물건을 보려면 차를 안 가져갑니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뭐 버스나 아니면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 일대의 지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을
좀 방문을 해서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도 물론 시거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격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국토부 들어가서 하나의 섹터죠. 하나의 인근 지역, 그 인근 지역에 도로 조건이나 건축 연도나 대지 면적이나 전용 면적 요 네 가지를 보고 대략 요 금액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구나, 평당 단가가 얼마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내가 파악했던 것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가시면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경매 사건 의뢰 때문에 왔습니다. 경매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진솔하게 얘기하시면 그 중개업 사장님들께서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곳이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요. 항상 어떤 사건이든 경매 사건에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여러 번 가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처음에는 좀 나쁘게 봐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좋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은 가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잔금 100% 대출이라는 건 없죠. 어떤 물건도 100% 대출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뭐 투기 과열 지구다 그러면 내가 기존 대출이 없다고 하면 50% 정도 나오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6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두 분이 같이 2분의 1 지분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작은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도 재개발 지역들이 많고 그 기타 수원 지역의 재개발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사셔도 되고 혹은 이제 시장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경매보다 싼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그래요. 아까 저희가 영생빌라 사온 것도 사실은 외지인 소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물건들은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을 제가 갭으로 해서 사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 1억 주고 산 게 전세가 8천 들어가 있던 물건입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아까 1억 3,900까지 지금 올라 있잖아요. 이미 투자금의 200%가 이미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물건에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차이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다른 그 경매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강료는 좀 저렴할 겁니다. 근데 수강료가 저렴한 대신에 이제 자기들의 물건들 같은 것들 많이 추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플러스 이제 낙찰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을 하는 구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4, 5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초기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는 건 그냥 모집해서 빨리 내보내는 게 주 목적인 거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이 다 낙찰받는 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관리는 좀 덜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로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낙찰 받을 때까지 그리고 한 건 낙찰 받고 그럼 피드백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도 경매 공부에 대해서 이 맥을 놓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자료도 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예. 저희 10배 경매학계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총 7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주부터 5주까지는 저희가 낙찰받았던 물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분석에 대한 거,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강의, 이게 1주부터 5주까지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강남의 공간 더하기라는 곳에서 저희가 그 강의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6주차는 법원 현장 견학을 하게 됩니다. 법원 현장 견학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냥 보내놓으면 이 물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뭘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입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당황하다 보면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현장 분위기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 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현장 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연립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뭘 부동산을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7주 과정이고, 간혹 내가 이론이나 실전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못 오실 때가 있는데,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그 당일날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만약에 3주차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러면 4주차 수업 때 1시간 먼저 오시면 저하고 1대1 독대로 해서 그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음 기수, 예를 들어 99기에 내가 들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100기에 내가 듣지 못했던 파트, 그 파트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러면 다시 100기의 5차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을 못하고 여기서 뭐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개인 모두에게 전부 다 수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 강의에 대해서 문의하실 때는 파워컬리지의 오가람 매니저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다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